네, 1번 분들 오늘 여러분 카드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1번 분은 결혼을 엄청 빨리 서둘러서 결정하는 흐름은 아니라고 보여요. 만나자마자 딱 이 사람이랑 무조건 결혼해야겠다. 좀 그런 편은 아니실 것 같거든요. 좀 시간을 두고 오래 봐야 그래야 알 수 있지. 좀 그런 마음도 크다고 보이고요. 사람 볼 때 첫인상에만 너무 휘둘리는 분은 아니실 것 같아요. 외모가 마음에 들어서 뭐 확 마음을 여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사람이랑 뭔가 딱 처음 만났을 때부터 얘기가 잘 통해서 얘기를 재밌게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뭐 굉장히 푹 빠졌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평소에 어떻게 사는지, 뭐 약속은 잘 지키는지, 또 자기 일은 제대로 하는지, 사람들이랑 어떻게 지내는지, 뭐 아무래도 결혼할 사람이라면 그런 걸 좀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여러분을 말하는 카드로 처녀자리 코워커, 처녀자리 동반자, 동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카드를 뽑은 분들은 보통 성실하기도 하고 예의가 있고 책임감이 있거든요. 아마 1번 분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딱 정해지면 그걸 알아서 잘 챙기는 분이실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보통 연애를 시작하면 멘탈을 좀 많이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혼자서 있을 때는 내가 알아서 잘 하면 되는데 누굴 만나기 시작하면 코워커, 그래서 이제 상대방 기분도 맞춰주게 되고 연락도 먼저 하게 되고 일정도 생각하게 되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래서 연애할 때도 조금 진지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좀 일이 늘어나는 것 같은 약간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도 있어요. 또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나는 진짜 힘들게 배려도 하고 그랬는데 상대방이 그걸 잘 이해를 못 해준다거나 뭐 연락 문제로 특히 좀 서운하게 한다거나 그러면 마음이 되게 서운해지고 식어지고 연애 자체가 좀 버겁기도 하고요. 연애 자체가 싫다는 게 아니라 이 각자 알아서 잘 살아야 되는데 그걸 도와주지 못하고 오히려 신경 쓰이게 하면 그런 연애는 좀 싫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면 사실 스스로가 자꾸 결혼이 어렵고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내가 원래 그런 성향이다 보니까 이제 결혼하고 나면 내 시간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 내가 또 해야 되는 일이 많아지는 건 아닐까. 이런 고민 되겠죠. 주변에서 결혼 얘기하는 거를 듣다 보면 그래 뭐 언젠가는 나도 결혼하고 싶어 뭐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 실제로 보니까 결혼 생활을 내가 한다면 좀 자신이 없어지기도 해요. 되게 피곤해지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 배우자 자리에는 황소자리 보스가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은 진짜 여러분보다도 훨씬 더 자기 삶이 딱 정돈이 돼 있거든요. 생활력이 있어요. 직업적으로 봤을 때 결혼을 염두에 두는 시점에서는 아마 이분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 있는 상태일 것 같고요. 적어도 뭐 자기 월급이 얼마다, 매달 나는 얼마를 쓴다 이런 거를 좀 알고 있는 생활의 규모 자체가 좀 정해져 있는 편일 거예요. 되게 즉흥적으로 일을 그만둔다든지 자기 인생의 어떤 플랜, 계획 같은 걸 계속 기분에 따라서 바꾸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결정 자체에는 약간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지만 한번 결정하면 그걸 되게 오래 유지하고요. 또 이제 워낙에 생활이 막 방탕하다든지 막 유흥을 좋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옷차림 같은 것도 조금 차분하고 좀 깔끔한 편일 거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진짜 1번 분이 신경 쓸 일이 별로 없는 면이 있죠. 대신 이 사람도 단점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황소자리 보스 자체가 상대방을 챙길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 자체가 자기 삶의 룰이 있잖아요. 자기만의 방식이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치관이 잘 변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1번 분이 어떤 뭐 고민을 얘기한다라고 하면 공감을 막 해주기보다는 아무래도 자기가 보스니까 해결책 위주로 대화를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사실 1번 분 입장에서는 그냥 나 좀 힘들었어 이렇게 그냥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 이 사람은 그럼 다음에는 그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말을 해라. 또 다음부터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약간 이런 방향으로 조언을 하는 거죠. 나는 위로받고 싶은 건데 이 사람 왜 자꾸 나를 가르치려고 하는 걸까? 좀 그런 생각 드실 수 있거든요. 또 이분이 좀 생활이 딱 잡혀 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어떤 약속 시간을 정하는 거나 아니면 지키는 거나 뭐 돈 문제나 생활 습관 같은 거 황소자리 약간 좀 까다로울 수 있어요. 일정이 딱 정해지면 그걸 바뀌는 게 싫거든요. 그래서 변수가 생기면 그걸 좀 스트레스라고 여기기도 하고요. 대신에 이런 정도의 단점은 있지만 자기가 지키지 못할 말은 아예 꺼내질 않거든요. 정말 예측 가능한 사람이고 딱 정해진 대로만 움직여요. 그래서 1번 분이 적응이 되고 나면 훨씬 편하실 수 있어요. 또 두 분은 그리고 뭔가 딱 만나자마자 바로 결혼을 생각한다거나 연애에 바로바로 들어가는 건 아닐 거거든요. 두 분 다 조금 천천히 가는 면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일하다가 좀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든지 모임에서 알게 된다든지 뭔가 여러 번 만나면서 점점 친해지고 가까워지는 확률이 높고요. 혹시나 소개로 만나게 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통으로 아는 사람이 되게 조금 크게 인생에 영향을 주고 있다든지 아니면 두 분이 하는 일이 비슷해서 좀 접점이 강하게 있어요. 이제 그래서 그 기둥이 있기 때문에 서로 계속 대화가 통하고 그 대화가 일단 먼저 오고 가기 때문에 막 처음부터 뜨겁게 달아오르는 그런 관계는 아닐 거라고 보이고요. 또 이제 처음에는 이 사람이 딱 배우자다 그런 마음이 처음에 확 생기진 않을 수 있어요. 그냥 이 사람은 자기 삶이 잘 갖춰져 있다. 아니면 뭐 일을 잘하는 사람 같다. 좀 까다롭긴 해도 예측 가능한 사람이다. 성실한 사람 같다. 나보다 아는 게 많은 것 같고 좀 성숙한 사람이다. 이런 이미지도 강하거든요. 또 두 분 다 사실은 사람을 쉽게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서로가 약간 거리를 유지하고 그러면서 거리를 두고 지켜보는 시간도 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결혼이나 어떤 진지한 연애 이걸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게 1번 분을 이 상대방이 진짜 인간적으로 잘 챙겨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몸이 아프다라고 한다면 너무 걱정된다 이렇게 그냥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병원에 갔는지 물어봐주고 어느 병원에 갔는지 약은 받았는지 가까이 있으면 내가 뭐 필요한 거 가져다 줄 건 없는지 지금은 몇 시간 전보다 괜찮은지 이렇게 진짜 도움이 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대화를 통해서 공감이 필요할 때도 있는데 진짜 결혼해서 같이 살려고 생각하면 사실 공감보다도 좀 해결책을 같이 찾아가고 내 일을 정말 자기 일처럼 해주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당연히 자기가 맡은 일은 알아서 처리하고 그러면서도 1번 분을 도와주는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1번 분이 이 사람을 챙겨주는 면은 많지 않을 것 같고요. 이 사람이랑 같이 살면 내가 2인분의 일까지 모두 다 신경 쓰진 않아도 되겠구나. 오히려 내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되실 거고요.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랑의 모양이 그 사랑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또 결혼이라는 건 원래 좀 이런 모양인 사랑이랑 하는 게 더 편할 것 같거든요. 결혼은 감정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삶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느껴가시면서 그래 결혼은 이런 사람이랑 해야 되나 봐. 이런 결혼에 대한 확신도 좀 더 강하게 생길 것 같아요. 막 되게 아주 뜨겁고 막 스펙타클하게 결혼까지 빨리빨리 가기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날수록 삶이 편해지는 좀 그런 결혼이고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런 말 되게 자주 하는 것보다도 사실 진짜 필요한 순간에 늘 내 옆에 있는 사람 그 믿음 이게 훨씬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1번 분이 결혼 이후에는 삶이 훨씬 안정적으로 갈 거고 나는 마음이 놓인다 이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오늘 조언 카드로 꿈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요. 1번 분은 결혼을 해도 각자 일을 좀 하고 싶고 혼자 쉬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좀 독립적인 부분을 원하기도 하실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주변에서 봤을 때는 너는 너무 까다롭다. 조건 너무 많이 보는 거야.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 또 그런 사람 찾는 게 쉽지는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혼하기 어려워.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근데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거를 보면 오히려 1번 분은 그 약간의 독립적인 면이 있는 사람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기다리는 게 낫다고 보여요. 물론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맞는 건 아닐 거예요. 뭔가 이 황소다리 사람은 말투라든지 막 분위기 같은 게 완벽하게 따뜻하다든지 모든 게 나랑 다 똑같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사실 그럴 필요가 없기도 해요. 오히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마음이 좀 편해지는 사람, 또 각자의 삶이 또 각각 유지가 되고 발전이 되고 내가 안정적인 것들을 좀 더 편하게 확장해 갈 수 있는지 같이 성장할 수 있는지 그런 게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혹시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신 일이 너무 불안정하다라고 하면 이런 상황에는 결혼을 생각하시기보다는 여러분의 삶에 조금 더 정리들이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도 정해보시는 게 좋고요. 내가 결혼한 다음에도 계속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아이는 어떻게 하고 싶은지, 또 아이가 있는 상황이라면 일은 어떻게 될지, 또 내가 만약에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면 하루에 어느 정도가 필요할지 그런 기준이 있어야 정말 나한테 딱 맞는 사람을, 좋은 사람을 알아보기도 하고 이 사람이랑은 진짜 내 기준이 이러니까 같이 살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각이 나오거든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좀 평범해 보일 수 있는데 볼수록 진짜 믿음이 생기는 사람이고요. 오래 만날 거고 또 결혼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되게 높다고 보여요. 네, 그럼 1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2번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 뽑으신 카드들 보면 여러분 결혼 후는 조금 멀리에서 확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기운이 있어요. 처음부터 뭔가 매일 얼굴을 보고 가깝게 지내는 사람보다는 약간 거리감이 지금 보이거든요. 사는 곳이 좀 다르다든지 활동하는 시간대가 다르다든지
좀 그런 사람이랑 결혼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꼭 뭐 해외에 사는 사람, 뭐 완전히 멀리 사는 사람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같은 도시에 살아도 이제 만나려면 한두 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사는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또 아니면 이제 한 사람은 주말에 쉬는데 또 다른 한 사람은 평일에 쉬는 이런 식으로 생활하는 시간대가 좀 다를 수 있고요. 뭐 아니면 한 사람은 직장 생활을 하는데 다른 한 사람은 공부를 하는 사람, 이직 준비 상황, 시험 공부하는 상황, 그럴 수도 있어요. 이제 그래서 서로 좀 마음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자주 계속 만나는 게 초반에는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서로 뭔가 일정을 계속 미리 확인을 해야 되고 좀 멀리 이제 날짜를 딱 정해야 그래야 좀 만날 수 있는 사이일 것 같고요. 한 사람이 너무 바빠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자주 만나지 못하는 대신에 이제 연락을 계속 하게 되니까 서로 조금 속도는 좀 늦겠지만 천천히 알아가게 되고 이게 서로 마음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좀 배려하는 과정, 맞춰주는 과정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게 더 매력으로 끌리게 된다고 보여요. 오늘 먼저 2번 분을 말하는 카드에 황소자리 로맨틱 파트너, 이 황소자리 연인 카드가 나왔는데요. 아마 2번 분은 연애했을 때 되게 상대방한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크신 분일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같이 좀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좋은 데도 가보고 싶고 별일 없어도 그냥 문득 생각나서 얼굴 보고 싶은 좀 그런 면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로맨틱한 면이 있으세요. 또 연애를 했을 때는 또 각자 서로의 일상생활이 있는데 거기에 좀 자연스럽게 묻어가는 거? 이런 것도 기대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퇴근을 하고 같이 저녁을 먹는다든지 주말에 같이 먹을 걸 사러 간다든지 카페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시간들 이런 거를 또 중요하게 여기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 분들 경우에는 이렇게 자주 못 만나는 사람이다. 그러면 연애가 조금 부담되실 수도 있어요. 연락은 계속 하는데 근데 자주 못 본다. 그럼 너무 아쉬워. 결국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질 것 같다. 그게 과연 연애라고 볼 수 있을까? 그렇게도 걱정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결혼을 한다고 하면 정말 서로 시간을 낼 수 있을지, 앞으로 같은 동네에서 살 수는 있을지 그런 좀 가능성? 요걸 같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생각이 좀 현실적으로 가다 보니까 누굴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서도 시작부터 이 사람은 거리가 너무 먼데? 안 되겠는데? 이 사람은 나랑 너무 삶의 패턴이 다른데? 이러니까 복잡해지고 생각도 많아지죠. 그러면 그런 관계는 좀 피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나도 어떤 나의 삶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미 일도 있고 공부도 해야 되고 이렇게 나의 삶이 바쁜데 연애할 때도 계속 그걸 맞춰봐야 되는 거고 생각해봐야 되고 또 뭔가 기다려야 되고 멀리 움직여야 되고 그러면 체력적으로나 멘탈로나 다 감당하기 어렵기도 하죠. 근데 오늘 배우자 자리에는 처녀 자리 연인 이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 사람은 조심스럽기도 하고 좀 섬세하게 이번 분한테 맞춰주는 게 일단 강해요. 내가 너무 멀리 가는 거 힘들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사람은 편한 시간이 언제일까? 어떻게 만나면 좋을까? 이번 분이 멀리 오면 힘드니까 본인이 더 많이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먼저 움직여 줄 거고요. 이거를 막 말로 길게 설명하지를 않고 또 자기 마음이 어떤데 저쩐데 이렇게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냥 행동으로 좀 맞춰주는 정말 약속을 잡고 시간을 지키고 진짜 여러분 문 앞에 서 있는 행동으로 진짜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사실 보고 싶다 이런 말 하루에 몇 번씩 할 수 있는데 그런 달콤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다음 달에는 그럼 언제 시간 되는지 미리 물어보고 내가 가야 돼. 그러면 티켓을 예약하고 약간 이런 행동력이 있어요. 이제 이런 케미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이 말로 하는 표현은 처음엔 좀 약할 수 있거든요. 이번 분은 이 사람이 날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좀 확실히 말해주기를 바라는데 이분은 좀 말을 꺼내질 않아요. 뭐지? 싶을 수도 있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의 이런 물리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지금 내가 감정을 막 열심히 표현한다고 해서 연애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현실적으로 계속 만날 수 있는지 그걸 지금 생각을 하고 노력해서 개선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친구인가 썸인가 이렇게 애매한 시간도 있을 수 있고요. 연락은 계속하고 또 힘들게라도 만나긴 하는데 고백까지는 안 나오고 만나면 되게 분위기는 좋은데 일단 다음에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제 그래서 이번 분은 어느 순간이 되면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게 맞는 건지 그냥 나랑 얘기하는 게 그냥 좋은 건지 연락이 잘 되는 사람인지 좀 고민이 되실 수는 있어요. 이제 그런데 처녀 자리 연인 이 사람, 이 상대방은 관심이 없으면 자기 시간을 쓰지를 않아요. 자주 못 보더라도 정말 꾸준히 만나고 이번 분 일정을 정말 기억해주고 어쨌든 다음에 꼭 만나려고 의지를 보이거든요. 그러면 마음이 있는 게 확실해요. 두 분 관계에선 그리고 자주 만나지 못하더라도 이 한 번 정말 만나기 어려운데 이 만나기 어려운 이 순간에 만났을 때 어떻게 시간을 쓰는지 그걸 보는 게 진짜 핵심이거든요.
이 사람이 멀리서 정말 애써서 오는 건데 하루를 충분히 비워두고 진짜 이번 분을 온전히 정말 집중하려고 만나려고 할 거고요. 그리고 어디 갈지도 미리 알아보고 뭐 어디서 뭘 먹을지 이런 것도 찾아봤고 또 어떻게 집으로 돌아갈지 그런 것도 사실 미리 체크해놨을 거예요. 또 여러분 입장에서도 이 사람이 멀리서부터 왔으니까 만나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도 진짜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또 자주 못 보니까 그동안 있었던 얘기도 막 몰아서 신나게 하게 되고요. 이제 그러면서 아마 상대방이 먼저 얘기를 할 거거든요. 지금 당장은 좀 힘든 상황이고 자주 만날 순 없지만 그래도 나는 진지하게 이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다, 만나보고 싶다라고 한다든지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고백은 안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이 상황이 정리가 되면 더 자주 만날 수 있게 움직일 생각이 있다, 더 가깝게 바꿔보고 싶다라는 식으로는 말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또 이번 분한테 이제 현실적인 질문을 막 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뭐 앞으로도 계속 하고 싶은지, 어느 지역에서 출퇴근할 수 있는지, 원래 지금 가족이 있는데 원래 고향이나 원래 가족들이랑 얼마나 가까이 살고 싶은지 이런 굉장히 개인적인 질문들도 할 거거든요. 초반에는 이런 질문들이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주 지금 만나는 상황도 아닌데 앞으로 내가 가족이랑 얼마나 가까이 살지까지 물어보는 게 좀 부담되죠. 뭐 그렇게까지 서로 잘 알지는 못하는데 벌써부터 어디 살지까지 얘기해야 되나? 이런 마음도 들죠. 근데 이 사람이 그게 지금 이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한다. 굉장히 확실한 표현이에요. 물론 두 분은 결혼까지 가려면 이렇게 지금 힘든 상황이 있기 때문에 두 분이 각자 어느 정도 포기해야 되는 거, 양보하는 것도 생길 수 있어요. 왜냐면 두 사람 다 현실적으로 지금 해결 방법을 같이 찾아야 되니까 절충안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 과정이 핵심인데 그러면서 서로가 정말 우리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 결혼을 위해서 어디까지 내가 양보할 수 있는지 우선순위가 결혼이라면 내가 어디까지가 타협이 되는지 그걸 알게 되실 거거든요. 이런 과정들이 실제로 결혼 이후에도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에요. 왜냐면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희생을 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진짜 세세하게 삶이랑 직접 닿아 있는 질문이고 그런 해결이거든요. 사는 지역을 정한다 그러면 너무 편하게 그냥 대충 정해서 뭐 여기서 살까? 뭐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는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거기서부터 각자 뭐 일을 하러 간다 그러면 어떻게 이동하는지 이런 것도 확인하고 계속 계약하기 전까지 꼼꼼하게 챙겨서 봐야 되잖아요. 그게 겨우 이제 시작이고 살면서 같이 하게 될 되게 많은 의사결정의 초반 핵심이다. 이걸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약간 서운하다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꼭 얘기도 하셔야 되고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참고 넘기지 않는 거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해요. 아마 이번 분은 무조건 한 사람이 양보하거나 희생하거나 참거나 그런 결혼은 어차피 아닐 거거든요. 또 그런 소통이 중간중간에 계속 있어야 그렇게 뭔가 둘 사이에 있는 돌들이 있는데 그걸 치우는 과정이 있어야 결혼 이후에도 행복할 수 있기도 해요. 서로 뭐가 힘든지 얘기도 할 수 있어야 되고 한 사람이 계속해서 희생하지 않으려면 방법을 바꾸려는 노력을 하고 의지를 보이는 거 그거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시고요. 결혼까지 이르는 과정부터도 일단 의사결정이 많을 거다. 또 그러면서 서로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고 서로 좀 배려하는 모습들이 있고 그게 더 관계를 끈끈하게 만들어준다. 그걸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3번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 카드를 보면 좀 친구 같은 좀 편안한 그런 관계가 먼저 눈에 들어오고요. 되게 재밌다, 편하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먼저 계속 좀 다가오고 그러면서 관계가 시작될 가능성이 크고요. 아무래도 두 분 중에서는 상대방, 여러분의 배우자이신 분이 먼저 3번 분한테 관심을 가질 거고 먼저 연락도 할 거고 먼저 만나자고 할 것 같아요. 물론 3번 분 입장에서는 이제 누가 나한테 먼저 다가온다고 해서 바로 마음을 열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처음에는 그냥 이 사람 그냥 원래 재밌는 사람이야, 친절한 사람이야. 이제 나를 근데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먼저 자꾸 연락하는 걸까? 지금은 관심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나중에는 마음이 바뀌진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아마 이 사람 바뀌지 않을 것 같고요. 몇 달이 지나도 좀 비슷하고 3번 분이 지나가는 말로 했던 얘기들도 기억하고 뭔가 어색해지거나 불편해지면 그걸 뭉개질 않아요. 딱 직면하는 사람이거든요. 결국 3번 분은 어떤 외모나 뭐 조건이나 첫인상 이런 것 때문에 결혼을 결정하기보다는 이 사람이 첫인상보다도 생각보다 알고 나면 굉장히 꾸준한 사람이다. 그걸 확인하면서 마음을 열게 되는 가능성이 커요.
오늘 3번 분을 말해주는 카드로 천칭짜리 코워커, 천칭짜리 동료 자리가 나왔는데요. 이 카드 뽑으신 분들은 일반적으로 좀 사람들이랑 되게 무난하게 잘 지내세요. 처음 만나는 사람이랑도 엄청 어색하진 않거든요. 일단 리액션을 되게 잘 해주세요. 이제 그래서 분위기를 좀 따뜻하게 부드럽게 만들어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아마 주변에는 여러분이 좀 대화도 잘 통하는 사람이다, 무난한 사람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을 거고요. 이제 그래서 아마 사람들은 이제 여러분 보면서 너는 사람 잘 만나니까 사람들이랑 잘 어우러지니까 마음만 먹으면 연애도 쉽게 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실제로 대인관계 잘하는 거랑 딱 한 사람한테 올인하는 연애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3번 분이 특히나 또 이제 사람 볼 때 장점도 되게 빨리 보시는데 눈치가 빠르기 때문에 단점도 되게 빨리 보시거든요. 처음에는 말이 잘 통한다,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이 정도까지만 파악하다가도 딱 두세 번만 봐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사람 말투라든지 제스처나 생활 습관, 뭐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들 이런 게 눈에 타다닥 보이기 시작하면서 요건 조금 마음에 걸리는데 좀 이런 게 생길 수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 이게 이제 연애하려고 만나면 처음 만난 날에는 뭐 그냥 나쁘지 않아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집에 와가지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요러요러한 점도 있었는데 굳이 한 번 더 만나야 되나 좀 그런 마음도 들 수 있고요. 소개를 받는다고 해도 그게 뭐 엄청 싫진 않은데 대신 그렇다고 이미 내가 볼 줄 아니까 사실 엄청 기대가 되진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3번 분이 눈이 높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천칭자리는 사람을 볼 때 여러 가지를 동시에 같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대화가 잘 통하는지, 뭐 라이프 스타일이 맞는지, 또 이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 또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게 좀 같은지, 뭐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오늘 컵 7번도 나와 있는데요. 아무래도 3번 분은 좀 이상한 사람 만날까봐, 예측이 안 되는 사람 만나게 될까봐 좀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세상이 워낙 좀 알 수 없기도 하고, 사람을 만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또 정말 내가 용기를 내가지고 연애를 도전했는데 내 시간만 쓰고 내 마음만 쓰고 끝나버리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들. 처음에는 좋아도 뭐 갈수록 내가 실망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를 속이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작 자체가 좀 조심스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연애를 안 하면 이렇게 상처받을 일은 없거든요. 대신에 좋은 사람을 놓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만주 3번이 보조로 나왔는데 약간 활동 범위를 넓혀야 여러분 결혼 운에 더 좋기도 해요. 새로운 사람들을 조금 더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어떤 확장기, 이때 여러분은 결혼 운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친구가 불러서 모임에 간다든지 취미를 새로 한다든지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일하면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든지 내가 뭘 배우러 갔다든지 뭐 여행을 갔다든지 어떤 교육이나 행사를 갔다든지 회식 자리 갔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예 작정하고 결혼 상대를 만나러 가는 모임은 아닌데 자연스럽게 내가 삶을 확장하다 보니까 배우자를 만나게 되는 가능성이 제일 높고요. 지금 배우자 자리에는 물병자리, 부모 이런 카드가 나와 있어요. 물병자리는 일단 새로운 거에 되게 호기심이 많고 사람들이랑 대화도 잘하고요. 유머 감각도 있는 되게 재밌는 사람이에요. 리액션도 진짜 잘하고요. 이제 그래서 처음에 뭔가 3번 보셨을 때는 바로 뭔가 이성적인 호감이라든지 결혼하고 싶다 이런 쪽보다는 이 사람 되게 재밌는 사람이다. 친구로 지내면 편하겠다. 같이 일하면 분위기가 괜찮겠다. 뭐 이런 생각이 더 강할 것 같고요. 이제 근데 아마 이분이 일단 3번 분한테 먼저 관심을 가지게 되는 모습이고요. 뭔가 여러분이 사람들이랑 같이 지내면서 특히나 천칭자리이기 때문에 호감을 가지는 거, 또 비호감을 가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감정적으로 티내지 않고 약간 선을 잘 지키고 또 예의를 지키는 부분들, 또 처음 온 사람들을 챙겨주는 섬세한 모습들, 또 뭔가 의견이 다르고 서로 뭔가 대립하는 상황일 때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조금 차분하게 정리하는 좀 그런 모습을 보게 될 텐데 그걸 보면서 아마 이분이 호감을 가지게 될 것 같고요. 또 그러면서 컵의 시종이랑 칼의 기사 이렇게 왔기 때문에 상대방 행동이 꽤 좀 빨리 들어올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일 얘기하면서 개인적으로 말을 건다든지 여럿이 있다가 집에 갔는데 개인적으로 갑자기 연락을 해서 집에 잘 들어갔냐 뭐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고요. 조만간 우리 시간 잡아서 이날 중에 밥 한번 먹자, 커피 한번 마시자, 뭐 먼저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약속을 잡으려고 할 거예요. 이제 3번 분 입장에서는 아니 아까 잠깐만 봤던 건데 한 번 봤다고 벌써 이렇게까지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는 사람인가? 원래 좀 사람들이랑 쉽게 친해지는 성격인가 보다 좀 그럴 수도 있어요. 또 이 사람이 농담을 섞어서 호감을 표현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게 진담일까 농담일까 좀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여러분 처음에는 방어적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바로 믿기는 좀 어렵겠죠. 좋은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 그런데 이분은 그냥 섞어서 하는 수준이 아니라 호감이나 관심 같은 거는 확실히 티를 내긴 해요.
유독 여러분한테는 질문도 많이 하고 답을 듣고 나서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막 그 얘기에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자기 얘기를 막 털어놓기도 하고요. 결정적으로 사실 이분의 매력은 어디서 오냐면 오해가 생기거나 갈등이 생길 때 그걸 피하질 않아요. 정말 대화로 풀어내려고 하거든요. 또 자기가 뭘 잘못했을 때, 실수했을 때 바로 사과하고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직접 물어보기도 하고요. 두 분이 성향적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똑같진 않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서로가 정말 편한 방식은 뭘지 그거를 대화를 통해서 찾아가려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커요. 퇴근한 다음에도 오늘 있었던 일 얘기도 하고 뭐 서로 아는 주변 사람 얘기도 하고 뭐 오늘 뉴스에 나왔던 얘기도 하고 사회적인 문제를 얘기도 하고 진짜 주제를 가리지 않고 계속 얘기할 수 있거든요. 또 그러면서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서로 좀 배우는 부분도 많을 거예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은 무조건 나랑 다른 게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분은 결정적으로 그러면서 막 대화로 하려고 하고 둘이 합의를 하려고 하는 거지 3번 분을 바꾸려고 하질 않아요. 또 자기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정말 배우려는 자세가 있거든요. 또 그걸 보면서 여러분도 배울 수 있는 점들이 많을 거예요. 오늘 조언 카드까지 연결해보면 아마 처음 만났을 때 또 만남의 초반에는 막 엄청 설레는 쪽은 아닐 것 같거든요. 좀 친구 같기도 하고 좀 대화가 잘 통하는 그런 면이 일단 강해요. 이제 그래서 너무 막 이 사람이랑은 설레지 않으니까 결혼은 못할 것 같아. 이렇게 너무 빨리 결론을 내리지는 마시고요. 이 사람이 나한테 좀 편하게 해주려는 의지가 있는 부분들, 그런 행동들이 얼마나 반복되는지, 또 자기가 했던 이야기들을 얼마나 꾸준히 약속을 지키려는지, 책임을 지려고 하는지, 대화를 하려는 의지를 꾸준히 보여줘서 마음을 열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더 주의 깊게 보시면 진짜 이 사람을 금방 알아보실 수 있을 거고요. 또 상대방이 먼저 아마 연락도 하려고 할 거고 막 약속도 잡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럴 때도 여러분도 너무 수동적으로 계시지 마시고 중간에 여러분도 먼저 한 번은 안부를 물어본다든지 한 번은 또 3번 분이 먼저 만나자고 한다든지 이렇게 좀 작게라도 표현을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분명히 또 두 분은 이렇게 서로가 뭔가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서 요리를 하는 그런 결혼 생활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 자체도 약간 남들이 하는 대로만 따라서 살기보다는 약간 조금 유니크한 면들이 있어요. 서로 각자 어떤 생각이 있는지를 계속 물어보고 답하고 뭔가 밀가루 반죽하듯이 새로 창조해가는 면들이 있거든요. 맞춰가고 찾아가고 대화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만들어볼까 저렇게 만들어볼까 새로운 것들도 같이 시도하고 경험을 되게 많이 해보는 그런 부부가 되실 것 같거든요. 특히 나랑 조금 취향이 다르다거나 처음 봤을 때 다른 면들은 있을 거예요. 근데 다른 면이 있다는 건 어차피 누구나 그런데 그 안에서 대화가 편한 사람 처음에는 좀 가벼워 보이긴 하는데 이 사람 되게 약속을 꾸준히 지키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을 한번 눈여겨보세요. 그 사람이랑 아마 결혼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3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4번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 뽑으신 카드들 보면 결혼 운이 좀 재밌게 들어와 있는데요. 아마 4번 분 딱 처음에 이분을 보셨을 때는 좀 센 사람? 강한 사람이다. 자기 주장이 좀 뚜렷한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 나랑 잘 맞을까? 좀 그런 생각 드실 수 있거든요. 근데 같이 뭘 해본다든지 특히 어떤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그때 딱 이 사람의 진짜 장점이 뭔지 확 나올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이제 힘든 상황이 생기거나 그러면 눈치 보다가 뒤로 막 발을 슬금슬금 빼거든요. 근데 그런 순간에 딱 이분이 해결사가 되고요. 이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은 미루지를 않아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일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딱 지키는 사람이거든요. 그 장면을 보면서 4번 분 마음이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 사람이 적어도 내가 힘들 때도 옆에서 구경만 하진 않겠구나. 내가 다 모든 짐을 짊어지고 다 혼자 처리하게 두진 않겠구나. 그런 믿음이거든요. 근데 막상 생각해보면 배우자로서는 이런 믿음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먼저 4번 분을 말해주는 카드로는 전갈자리 부모 이런 카드가 나왔는데요. 아마 4번 분은 딱 내 사람이다 이렇게 확신이 생기면 진짜 잘 챙겨주는 분이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가족 안에서도 되게 중요한 일을 챙기는 역할을 하셨을 수도 있고요. 학교든지 직장이든지 막 사람들이 막 일을 벌려놓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딱 여러분이 마지막에 정리를 좀 한다든지 또 이제 하다 보면 누가 갑자기 구멍을 내는데 그럴 때도 4번 분이 잘 처리를 해주다든지 막 일정이 정신없이 꼬이면 그걸 다시 맞춰주는 일을 한다든지 이런 조정하는 그런 역할 많이 하실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내가 뭐 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나는 별거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다 보면 잘 굴러가긴 하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고 나도 되게 피곤해지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런 성향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결혼을 생각할 때도 배우자라면 적어도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모른 척 하지는 말아야지. 적극적으로 배우자인데 뭔가 팔을 걷어붙이고 그럼 나는 여기서 뭐 할까? 이렇게 묻기라도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도 빠딱빠딱 바로바로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배우자여야지. 좀 그런 생각을 여러분이 가지게 되셨을 것 같아요. 주변에 우리가 결혼한 사람들 보면 집안일이 한 사람한테 유독 늘어난다든지 한 사람이 유독 양쪽 가족을 다 챙기고 있다든지 또 뭐 아이가 생겼다라고 하면 되게 여러 가지 일들도 맡아서 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니까 그러면 결혼을 하면 막상 나는 더 힘들어지진 않을까 그런 마음 당연히 생길 수 있죠. 정갈자리 부모 카드는 보통 누가 날 좋아해 준다고 해서 결혼을 결심하지는 않거든요. 아무리 저 사람이 표현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살면서 해야 되는 딱 어떤 울타리를 지키는 그런 여러 책임들이나 역할들 그런 게 있는데 그걸 피한다. 그러면 완전 아웃. 마음이 다치는 거죠. 약속을 했는데 미룬다. 뭐가 안 될 때 남 탓한다. 그러면 아마 4번분 오래 만나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배우자 자리에 지금 사자 자리 보스가 나왔거든요. 궁합으로 봤을 때는 진짜 좋아요. 이 사람 자체가 일을 애매하게 넘기지를 않고 자기가 잘하는 거에는 확실히 자신감도 있고 자부심이 있거든요. 리더십도 있죠. 이제 그래서 이런 분이랑 결혼을 했을 때 전갈자리 부모 여러분 입장에서는 결혼한 다음에 진짜 궁합이 좋거든요. 근데 문제는 서로 연애에 돌입하기 전까지는 조금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두 분 다 쉬운 캐릭터가 아니거든요. 밀리는 성격이 아니세요. 근데 서로 어디까지 딱딱 역할을 나누면 좋을지 그게 정해져야 그게 정해지고 나면 같이 한번 일하고 나니까 이 사람은 이걸 잘하고 나는 이런 걸 하고 딱 그러고 나야 정말 이만한 사람이 없다 이걸 확실히 느끼거든요. 자기가 관련된 사람한테 뭔가 높은 사람한테도 할 말이 있으면 이 사람은 딱 미루지 않고 본인이 직접 해요. 그러니까 가족 관계에서도 자기 부모는 자기가 알아서 챙기는 거죠.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도 딱 명확히 구분하기 때문에 애매하게 해서 막 뭔가 고부 갈등? 이런 걸 불편하게 만들질 않아요.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내가 지금 나의 부모의 일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딱 선을 정리를 해주거든요. 그러면서도 여러분의 일은 자기 일처럼 고민해주는 적극적인 면도 있죠. 특히 두 분은 문제 해결할 때 그때 정말 서로의 존재감을 확 느끼거든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진짜 많이 느끼실 텐데 문제는 결혼 준비 전까지 마음이 결혼 준비에 돌입하는 그 순간이 어려운 거죠. 그러고 나면 진짜 서로 이 사람이랑 결혼을 결심하길 잘했다.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특히나 우리가 여러 사람이랑 같이 이렇게 일할 때는 변수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갑자기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의 진짜 성격이 나오잖아요. 평소에 말 되게 많이 하던 사람도 막상 딱 책임지는 자리가 되면 말 안 하고 도망가기도 해요.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이렇게 발 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뒤로 물러나지를 않아요. 자기가 어쨌든 직접 원인을 찾으려고 그러고 누가 뭘 해야 되는지 딱딱 정하고 연락도 빨리빨리 하고요. 뭔가 막 전화 포비아 이런 것도 없어요. 혹시 또 그 안에 자기가 실수한 게 있다. 그럼 되게 쿨하게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일이 딱딱 끝나고 정리가 돼요. 이제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4번분이 이분은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시선이 좀 달라질 것 같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좀 성격이 센 사람인가?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진짜 힘든 순간이 되면 도망가지 않는구나.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진짜 제일 힘든 거를 골라서 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알게 되실 거고요. 또 그런 걸 여러분이 지켜본다는 건 여러분도 마지막 순간에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분도 4번분을 다시 보게 될 거예요. 4번도 역시 중요한 순간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도 진짜 성격이 그러시니까요. 이제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서로 딱 증거가 되고 서로 목격자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음부터 연락을 하게 되고 개인적으로 가까워지는 이제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할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그날의 얘기, 그 문제 상황이 있었던 날들에 대한 얘기를 한참 하다가 점점 사실 내가 원래 이런 성격이라 이런저런 일들을 하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얘기를 하게 된다든지 그날 고생했으니까 우리 밥 한번 먹자라고 한다든지 남은 얘기 마저 처리해야 되니까 뭐 차 한잔 하자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고요. 이제 그런 장면에서 서로 되게 좀 비슷하다. 비슷한 가치관이 있다. 이것도 되게 많이 알게 되실 거예요. 특히나 두 분 다 좀 가족 중심적인 그런 면도 있거든요. 또 딱 내 사람이다 라고 정해지면 어떤 울타리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그런 걸 중요하게 여기고요. 책임감도 워낙 강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랑은 그래도 진지하게 만나봐도 괜찮겠다. 그렇게 좀 연락을 이어가고 또 아마 상대방이 보스로 나왔기 때문에 이분이 결혼에 관한 과정들, 연애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주도적으로 끌고 갈 거예요. 먼저 약속을 잡는다든지
어디서 만날지 이런 것도 정할 거고. 근데 그런 게 여러분 입장에서는 되게 자기가 먼저 알아서 챙겨주니까 편하다 이런 면도 있으실 거예요. 원래 사반부 성격도 여러분이 다 계획을 하셔야 되거든요. 알아보고 챙기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분은 자기가 먼저 하니까 나도 리드를 당하니까 되게 좋다. 이제 그런 면도 있죠. 또 자연스럽게 이분이 결혼 얘기도 꺼내고 계획도 되게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수준들로 펼쳐내기 시작할 거예요. 오늘 조언 카드로는 우연처럼 다가오는 운명적인 사건 이런 이야기도 나와 있는데요. 4번분 사실 이 사람 처음 만났을 때는 너무 센데? 또 나랑 결혼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성격이 다른데?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말투가 다르다든지 일처리 방식이 다르다든지 살아온 그런 삶의 궤적 이런 게 좀 다를 수도 있죠. 근데 점점 알면 알수록 정말 중요한 문제, 삶의 우선순위 이런 거에 있어서는 두 분 생각이 진짜 비슷하다는 것도 알게 되실 거거든요. 특히나 뭔가 우리가 결혼하고 나면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돈 문제 오픈하는 거, 아니면 가족들의 문제를 대처하는 방식들, 집안일을 하는 거, 아이에 대한 생각들 그런 게 더 중요한데 그런 건 정말 비슷할 거거든요. 겉으로 뭔가 표현하는 방식은 약간 다를 수는 있는데 그 안에 코어, 그 에센스에 해당하는 기준 이거는 정말 비슷할 거예요. 서로 처음에 얘기할 때는 서로 고집 너무 센 것 같다. 저 사람 좀 틀린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실제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분이 결국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떤 정직이라는 거, 솔직하게 대하는 삶의 태도, 또 책임감, 또 성실하게 사는 거 그런 부분들이 일치되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렇게 핵심으로 들어가면 훨씬 더 두 분이 충분히 쉽게 맞춰갈 수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오히려 처음부터 나랑 너무 똑같고 편하다 그런 사람보다는 처음에는 약간 조금 부딪혀갈 수는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 그게 여러분한테 더 잘 맞는다고 보이고요. 앞으로 연애하실 때는 이제 이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정말 따뜻하게 말하는지 그것만 보지는 마시고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기 실수도 쿨하게 인정하는 사람인지, 자기 일을 떠넘기진 않는지, 4번분이 힘들다고 할 때 그냥 공감만 하는지, 자기가 진짜 여기서 뭘 할 수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알아보긴 하는지, 그걸 물어보고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그걸 보세요. 그 사람이랑 결혼하게 될 가능성도 높고 결혼 이후에 진짜 안정적이고 편안하고 되게 행복한 날들 채워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4번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5번 분들 오늘 여러분 카드를 보면 여러분 결혼 상대는 완전히 뉴페이스는 아닐 것 같고요. 예전부터 좀 어느 정도 알고 있던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실제로 사귀었다가 헤어진 사람을 다시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 서로 마음은 있었는데 타이밍이 안 맞아서 시작이 안 됐던 그런 인연?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같은 학교에서 알고 지낸 사람, 같은 회사에서 알고 지낸 사람, 친구나 동료나 선후배 원래는 그냥 편한 사람이었는데 근데 나중에 다시 만나서 결혼까지 간다. 좀 이런 가능성도 있고요. 중간에 아예 연락이 끊어지는 구간이 생길 수도 있어요. 각자 다른 사람을 만난다든지 이사를 간다든지 이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조금 멀어지는 시간도 있을 수 있고요. 결정적으로 시간이 좀 흘러야 돼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중에 다시 만나는 그런 흐름이 강하고요. 다시 만났을 때가 포인트인데 그때 이제 과거랑 비교해 봤을 때 달라진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여러분보다는 아마 상대방이 훨씬 더 다가오는 그런 흐름들이 있고요. 두 번째 만나게 됐을 때 그때는 이 사람이 먼저 만나자고 할 거고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다 이런 얘기도 먼저 꺼낼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5번 분 입장에서는 약간 걱정되실 거거든요. 과거랑 똑같지 않을까? 이 사람 그리고 잠깐 뭔가 그리워서 심심해서 외로워서 연락한 건가? 다시 만나도 원래 시절의 인연이라는 게 있는데 또 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드는 건 자연스럽겠죠. 근데 이분이 이번에는 말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행동이 달라질 거고요. 그걸 몇 번 확인을 해나가다 보면 5번 분도 마음이 움직여지실 거예요. 먼저 5번 분 설명해주는 카드로는 물고기 자리 코워커, 물고기 자리 동료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카드 뽑으신 분들은 사실 눈치가 엄청 빨라요. 대인관계를 하신다고 해도 뭔가 저 사람이 직접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 오늘 컨디션 안 좋은가 보다. 저 사람 무슨 일 있나 봐. 좀 이렇게도 눈치채실 수 있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연애를 했을 때는 특히 좀 맞춰주는 면들이 강해요. 갈등이 생겨도 상대방을 먼저 이해해 주려고 그러고 화가 막 나고 서운하다가도 저 사람이 그래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요. 물론 이게 따뜻하다 보니까 성향적인 장점도 있겠지만 연애할 때는 문제는 좀 약간 여러분이 손해보는 상황들이 생겨요. 또 이제 한 번 정주면 정떼기가 어렵고요.
이제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을 다시 만들어 갈 때, 연인을 다시 구성할 때도 좀 마음의 걸림돌이 계속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오래 알고 지냈다고 해서 정말 내가 이 사람을 더 믿을 수 있는 건지, 아예 좀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게 나은 건 아닐까,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근데 지금 배우자 자리에 이 사람 카드에 처녀 자리 부모 카드가 나왔어요. 처녀 자리는 기본적으로 감정도 있지만 이 사람은 성장이 강하고 또 현실적인 부분을 되게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어린 모습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는 게 확실히 있어요. 또 이제 이것들을 다 말로 되게 길게 설명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지금 필요한 게 뭔지를 확인하고 자기가 지금 당장 실제로 할 수 있는 거, 그걸 찾아서 움직여가는 되게 겸손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또 자기 사람이다 싶으면 그걸 보호하려는 마음도 강하고요. 이제 그래서 5번 분이 뭔가 감정적으로 힘들 때 상황을 잘 정리를 해주고 결정도 같이 내려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처녀 자리 스타일상 약간 말투가 단호하다든지 때로는 어느 순간적으로 좀 차가운 순간도 있어요. 근데 그게 다른 사람 눈에는 잘 띄지 않는데 또 여러분이 물고기 자리다 보니까 그걸 또 되게 빨리 눈치챌 수도 있어요. 사실 이럴 때는 내가 이미 힘든데 그거를 자꾸 정리한다고 계속 지적하고 그러면 내 입장에선 서운하잖아요. 그래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나는 지금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건데 너는 계속 달래주라고 하는 거야? 계속 좀 답답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죠. 사실은 또 이게 왜 그러냐면 물고기 자리랑 처녀 자리랑 이 별자리 자체가 거의 반대편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두 분의 각도가 달라요. 다르게 보는 거죠. 5번 분은 약간 어떤 스타일이냐면 사람의 마음을 읽고 분위기를 눈치채고 이런 쪽인데, 상대방 이 사람은 실제로 진짜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걸 더 보거든요. 예전에 두 분이 가까웠다가 멀어졌다면 아마 이런 성격적인 차이점, 이것 때문에 멀어졌을 수도 있어요. 두 분은 사실 운명의 수레바퀴랑 데스가 처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한 번은 확 멀어지는 장면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진다든지 마음이 진짜 멀어질 수도 있어요. 좋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그냥 끝나버릴 수도 있죠. 근데 그 다음에 완주 4번이랑 완주 왕이 나왔기 때문에 인연이 다시 닿고요. 이 다시 만날 때는 되게 안정적으로 맺어지는 가능성이 크고요. 물론 이제 앞에 워낙 메이저들이 있다 보니까 만나기 직전에는, 두 번째 만나기 전에는 걱정도 되고 이제 와서 싶은 마음도 있고 어색하고 신경 쓰이는 것도 많죠. 어떻게 인사를 해야 돼? 뭐 어색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도 들고요. 근데 막상 만나는 장면이 되면 되게 자연스럽게 얘기도 하게 될 거고, 예전 얘기도 나왔다가 뭐 지금은 어디서 뭐 하고 사는지, 뭐 어떻게 지내는지 뭐 이런 것도 털어놓게 되고요. 그때 이제 5번 분도 이 사람이 예전이랑 비교해보면 좀 달라진 것 같다, 이런 느낌 받으실 거거든요. 이 사람이 옛날보다 자기 얘기도 되게 솔직하네, 말투도 좀 부드러워진 것 같은데, 예전에는 자기 얘기만 그냥 하고 말았는데 이제는 나한테 말하다가 물어보기도 하고 과거의 감정, 그때 너 어땠어? 이런 것도 물어보기도 하고요. 자기가 예전에는 너무 어렸었다, 내가 너무 미성숙했지, 약간 이런 것도 얘기를 할 거고, 내가 그때 말하지 못한 게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자연스럽게 털어놓을 거예요. 지금 완주 왕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일단 적극적이거든요. 이제 그런 다음에 이 장면 이후에 또 상대방이 먼저 만나자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억지로 밀어붙이는 건 아니고 왜 다시 연락했는지, 지금은 어떤지, 내가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좀 더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예전 연인이든 예전 지인이든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이 사람은 두 번째 만나게 될 때는 자기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5번 분이 처음에는 쉽게 믿기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천천히 보시면 정말 이 사람 달라졌다, 이것도 아실 거예요. 이 멀어졌던 시간들, 이 운명의 수레바퀴랑 데스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동안 여러 경험을 했을 거고, 이제는 과거랑 다르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거든요. 결혼 생각이 강해졌을 수도 있어요. 또 그 당시에는 좀 불편했던 주제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직면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지, 일단 대화 자체가 투명하게 이어진다는 게 일단 큰 차이예요. 물론 뭐 완전히 뭐 다른 사람이 돼서 나타나는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과거에 우리가 왜 타이밍이 안 맞는지 그것도 자기가 생각해봤고, 그걸 바꾸기 위해서 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노력도 하고 있다, 그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걸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조언 카드에 스파크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만났을 때는 진짜 좀 새롭게 보이는 게 일단 많을 거예요. 한동안은 좀 떨어져 지냈는데 다시 보니까 뭔가 외모가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분위기가 다를 수도 있고요.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뭐 자신감이 생겼다든지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좀 더 어른스럽고 차분해지기도 했고요. 또 5번 분도 사실은 좀 달라졌어요. 여러분도 삶의 기준이 생기고 라이프 스타일 같은 것도 달라졌을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두 분이 이런 매력이 있었구나, 좀 새롭게 닫게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다시 만났다, 이거 자체가 아니라 이제는 그래서 뭐가 달라졌는지 그걸 봐야 돼요. 두 사람이 뭐 때문에 멀어졌는지를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해결이 됐는지 그것도 봐야겠죠. 만약에 정말 헤어진 원인이 생각이나 가치관의 차이였는지,
아니면 소통 방식의 문제였는지, 아니면 정말 그냥 원래 시간대가 맞을 수가 없어서 물리적으로 멀어질 수밖에 없어서 헤어졌는지 뭐 그런 것들도 보여야겠죠. 그리고 그게 이제는 그렇지 않구나. 이제 각이 딱 나오면 사실 결혼까지는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서로 뭔가 처음 알아가는 그런 시간 적응기 이런 거는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시 만난 다음에는 몇 달 안에 되게 구체적으로 결혼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또 바로 결혼 준비에 돌입할 수도 있어요. 그때도 또 하나씩 현실적인 행동을 한번 보세요. 5번 분도 여러분의 달라진 가치관이나 생각들 이런 게 있을 텐데 이걸 더 솔직히 말을 해야 되고요. 시간이 지나서 다시 만났더니 이제서야 뭔가 서로가 서로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고요. 예전에는 약간 좋아도 함께 할 수 없는 인연이었는데 이제는 마음으로만 끝이 아니라 실제로는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면서 만나게 된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럼 5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카드, 꼭 필요한 리딩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